세상에 이런 걱정을, 이 말 자체가 좀 애매모호하죠. 미국 시장을 두고 한 말입니다. 예. 그러면 이런 걱정을 할 때 이런 걱정이 뭘까요? 고용 참사라고 제가 뒤에 말을 달았잖아요. 나홀로 호황이라고 미국이 난리가 났는데 왜 갑자기 고용 참사라는 말이 나오느냐? 이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경기가 급속하게 냉각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시장을 지금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보실래요? 실제로. 미국의 ADP 민간 부분 고용입니다. 10만 3천 명이에요. 이거 웬일이죠? 예상했던 것보다가 빠르게 민간 부분 고용이 줄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0만 정도는 유지해야지 좋은데 10만 3천까지 떨어지니까 시장에서는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월가의 예측치는 13만 개였거든요. 그거보다도 훨씬 낮고요. 예, 전월 대비해서도 낮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요. 지표로도 한번 볼까요? 흐름을 보면 흐름도 지금 굉장히 나쁩니다. 흐름도. 지금 현재까지 보면 말입니다. 2023년 11월 10만 3천 명입니다. 10만 3천 명. 그런데 전월이 11만 3천이잖아요. 낮아요. 문제는 지난 6월에 49만 7천 명을 기록한 이후로 말입니다. 예, 8월에 17만 7천 명, 9월에는요 8만 9천 명까지 떨어졌다가 10월에는 조금 회복이 되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11월에 다시 꼬꾸라지니까 시장에서는요,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미국은 고용에 대해서 걱정을 안 했거든요. 예, 그만큼 고용은 불타올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고용 자체가 전체적으로 식어가는 모습입니다. 지금 ADP 민간 부문 고용만 이런 것이 아니라요. 예, 미국 노동부가 발표하는 구인이직 보고서에도 보면 말입니다. 채용 공고 건수가 873만 건이에요. 지난달만 하더라도 9월 달만 하더라도 935건이었거든요. 굉장히 많이 줄어들죠. 물론 코로나19 때 504만 6천 건보다는 많지요. 그렇지만 줄어드는 속도가 올 들어서 최저치입니다. 올 들어서. 2023년 들어서 최저치예요. 지난 7월에 882만 7천을 기록한 이후로 870만 3천은 최저치입니다. 여기다가 고용의 3대 지표라고 이야기하는 민간 고용과요, 구인 이직 보고서와 그리고 또 하나, 미국 비농업 고용 인구, 이거 10월에 15만까지 떨어졌거든요. 지금 11월에는 내용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아마도 시장에서는요, 15만이었으니까 적어도 한 14만은 기록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만약에 이 지표까지 10만 이하로 떨어지는 지표로 나오면요, 시장은 진짜로 급속하게 냉각될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그만큼 저는 이자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충격파가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쳤고요. 실물 경제의 실적들이 그만큼 이익을 못 낸다 이런 뜻으로 해석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말입니다. 10만 명 이하로 떨어져서 만약에 마이너스로 갈까, 이것을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마이너스로 가게 되면 그게 고용 참사거든요. 문제는 시장 전체 고용의 3대 지표가 떨어지니까 국채금리도 떨어집니다. 덩달아서 말입니다. 지금 국채금리가 지난 10월 29일만 하더라도 10년물 국채금리가 4.990%였거든요. 12월 6일에는요 4.114%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4%가 무너진다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미국 경제가 고용이 좋지 않다는 거고요.
고용이 좋지 않으니까 결국 미국의 금리 인하는 빨라질 수밖에 없다. 빨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국채금리에 그대로 드러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확한 해석일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은요 변했고요. 또 시장은요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제 미국 시장도 악재로 시장에 작용한다는 거고요. 호재는 호재로 시장에 작용한다는 거. 이게 변한 거예요. 그동안은 말입니다. 금리를 계속 올려갔으니까 호재는 시장에서 악재로 반영이 됐거든요. 금리를 더 올릴까 봐. 예, 그런데 지금은요. 예, 악재는 악재가 그대로 시장에 반영이 된다는 것 우리 한 번쯤 기억해 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말입니다. 시장은 줄줄이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은요 0.58이 떨어져서 83.2가 빠졌고요. 14,146.71을 기록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기술주 중심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자에 대한 부담이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런데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예측까지 나오는데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은 악재가 됐다는 거예요. 악재가 들여쳤다는 겁니다. 이게 말입니다. 결국은 기업의 이자가 결국 영업이익을 갉아먹고 실적을 더 나쁘게 가져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작동된 거라고 봐야 됩니다. 또한 말입니다. S&P 500 지수도 0.39% 빠졌습니다. 17.84가 빠져서 4,549.34로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대형주 중심이거든요. 대형주 중심도 시장의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는 것 우리 한번 기억을 해둬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말입니다. 블루칩 중심인 다우산업 지수 많이는 아니지만 0.19가 빠졌습니다. 70.13이 빠져서 36,554.43으로 마감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이나 분위기는요. 그렇게 왕창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시장에서 보여주는 것은 고용지표가 나쁘다. 이러다가 고용 참사가 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시장은 읽고 있다는 것 우리 한 번쯤 시장을 봐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핵심은 시장의 큰 줄기와 흐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동안은 말입니다. 호재, 일자리가 늘어나면 시장엔 악재로 작용해서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금리를 올릴까 봐. 그래서 떨어졌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반대예요. 일자리가 줄으니까 뭐 금리는 이제 떨어지겠지 하고 그냥 터부시해버리고요. 시장은 불안한데 하면서 시장은 주가가 빠지게 그렇게 나타나는다는 거 아마 좀 달라진 모습이라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요. 아마 우리 시장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우리 시장은 이미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의 나홀로 호황하고는 조금 다른 모양새긴 한데요. 그래도 미국 시장과 커플링으로 움직이니까 시장 전체는 우리 시장도 오늘 변동성이 크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요즘 같을 때 시장의 변동성은 어느 누구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공매도 전면 금지가 시장에는요 브레이크 없는 어떤 열차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때문에 투자는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 강조해 드립니다. 지금 미국 시장이 연착륙을 할 거냐 경착륙을 할 거냐 여기에 따라서 시장의 향방이 굉장히 달라질 텐데요. 뭐 현재까지는 연착륙이 대세이기는 하지만요. 저는 이자 앞에 장사 없다는 말로 연착륙보다는 경착륙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투자는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